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일요일인데 1시간 넘게 4선 이상 중진 간담회, 그 다음에 3선 의원들 비공개 회동, 연달아서 자, 조기 대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여부 뭐 이런 걸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흘 지났지만 57일 뒤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6월 3일 6.3 대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7일 뒤에 대선을 치르려면 이번 달 내에 늦어도 이번 달 내에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7년에는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됐고요. 3월 31일에 후보 선출이 됐습니다. 21일 걸렸습니다. 지금도 21일 걸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25일에 선출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늦어도 제가 4월 말에는 선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를 여기서 뭐 다시 구성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그 대단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재신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제 새 지도부가 조기 대선 관련한 이제 그동안의 준비, 뭐 사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른바 플랜 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각하가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 플랜 B를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 후보 경선을 위한 선관위, 뭐 이걸 아마 오늘 구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모레 9일이죠. 9일부터는 후보 등록. 뭐 후보 등록은 한 뭐 2, 3일 정도 기간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오늘, 내일, 모레 연속으로 이제 그 조기 대선에 나올 국민의힘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헌재 결정 바로 다음 날이죠. 5일 페이스북에다가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셈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책 출간, 그 다음에 대구시장 퇴임 인사, 대구시장을 아예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시장을 안 버리고서도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배수진을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퇴임 인사 일정 이런 것까지도 다 공개를 한다. 뭐 불퇴전의 각오를 다진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5일 자택 앞을 찾아왔던 그 대선 출마 촉구 시민단체 모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뭐 이게 출마를 하겠다는 표시죠.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뭐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해드렸죠. 사실상 출마 공식화다. 그리고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6.3 대선 이게 확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고를 곧바로 하겠죠. 그 뒤에 아마 지금 현재 탈당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교적 앞서가고 있는 그 뒤를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그 발표했던 시국 메시지 이걸 공유하면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의 호흡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경선 캠프는 여의도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왜 호흡 조절이냐? 당내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시각이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뭐 어떤 시간 조절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중반 정도에 광화문에서 선언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중반이라고 하면 오늘 월요일인데 아마 9일, 10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기간에 맞춰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뭐 침묵 중이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아마 주 후반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기간 끝나기 전에 직전에 아마 가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고 일부 그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들 시도지사들도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그 한 10여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 숫자만 해도 6명이고 거기에 이제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일부 가세하면은 그러면 뭐 10여 명은 뭐 금방 채워지고 이렇게 누가 국민의힘 경선에 도전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이번 주는 거의 그런 것들이 뉴스가 될 겁니다. 누가 뭐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근데 그게 다 국민의힘이죠.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뭐 던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시선을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사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져서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 사람들의 이제 각 시도별 아마 뭐 발표회라든가 뭐 개인적인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많은 만큼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한 뭐 일종의 견제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은 결과가 나와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심 민심 50대 50 이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거든요. 아마 그 룰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심을 많이 얻어가면 민심에서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게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그랬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그런 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갭,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민의힘의 관건이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국민의힘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따지면 3주차 이때는 이제 속속 시도 경선 결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오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3주간은 계속 국민의힘에서 시선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에 민주당은 뭐 경선이라는 형식을 갖추겠지만 어차피 결과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결국은 이 앞으로 3주간 국민의힘에 쏠리는 시선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저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도 그 중에 일환이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호응할 것이다. 호응하는 척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런 시선 분산용의 일환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그건 좀 더 한번 두고 보시고요. 이런 데에 본인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간이 3주간 진행이 되는데 소외되지 않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민주당 대선 후보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시선을 좀 끌기 위한 이벤트들이 민주당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그거는 다 국면 호도용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3주는 국민의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변수, 그 민심 50, 당심 50 이렇게 되면 당심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이라고 있죠. 일반인들 뭐 2030 이렇게 모집했다는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변호인단 곁을 지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이른바 사저정치 뭐 이런 거를 하겠다는 뜻인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사저정치를 하고 다음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까지 본인이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당내에서는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로 경선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 민심에 대한 확장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국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대개 탄핵 찬성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탄핵 반대가 40%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뭐 5.5, 뭐 한 6.5 대 뭐 한 3.5 내지는 6대 4 요 정도 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경선에 개입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런 구도 내지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해진다. 이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그 잘 조율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부 이탈 부분인데 분열이죠, 분열. 벌써부터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추대설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고 뭐 후보를 내지 말고 뭐 제3후보, 제3국민 후보를 뭐 모색해보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20일 만에 3주 만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민 후보 있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뭐 다 준비해오고 뭐 사실상 낙점까지 됐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이거는 어찌 보면 민주당의 이관계에 놀아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얼리스트다. 이상주의자들이다. 뭐 이상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국 헌정사에서 국민 후보가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 후보를 등장시키겠다고 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은 있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걸 헌정사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걸 20일 만에 국민의힘이 하겠다? 국민의힘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의 변수? 이제 영남권 이탈 뭐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전국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4. 그런데 사실은 1등은 아무도 씨입니다. 아무도. 의견 유보 아무도 없다. 38%. 그러니까 1등이 아무도 씨, 2등이 이재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등은 한참 밑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남권에 전국적으로는 38%인데 영남권에서는 무려 44%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 의견 유보다. 이건 영남권의 이탈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8이나 44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높은 정도죠. 이거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파 뭐 이런 거에다가 확실한 일강 후보가 없다. 이런 데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강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앞으로 3주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의 시선을 끌면 이 영남권의 이탈은 어찌 보면 크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3주간은 국민의힘이 이제 유권자들의 시선을 다 모아가는 과정이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그걸 가지고 온갖 이벤트를 구상을 할 거거든요.
이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이 3주간 국민의힘 시간을 많이 민주당이 허물어 가지는 못할 것이다.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간을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허비하느냐,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증폭까지 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앞으로 3주간은 국민의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